앨범 제목이 성장 이론이에요.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20년차 아티스트가 성장을 모토로 삼는,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한때는 그의 그런 태도에 좀 불만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아티스트 분들 중에 배울 점들이 많은 분들도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돼서 네. 개인적으로 배우거나 성장했던 부분들은 있나요? 윤하라는 가수, 윤하님을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고요. 저 어렸을 때부터 완전 팬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덕어 밀치라고 얘기해줘요. 윤하랑 만나고 막 인터뷰하고 하니까. 이번에 나온 앨범 그루스 티오리거든요. 성장 이론이에요. 앨범 제목이 성장 이론이에요.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20년차 아티스트가 성장을 모토로 삼는,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했고, 한때는 그의 그런 태도에 좀 불만이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저 오랜 팬이잖아요. 가수가 완결돼서 하나의 서사로 만들어지고 무대에서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윤하님은 지금 사실 데뷔 20주년인데 20주년 넘었죠? 성장을 계속해서 모티프로 삼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사실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이해가 되는 느낌? 왜냐면은 음악의 깊이는 너무나도 깊고, 그리고 살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현실의 제약도 있을 것이고 뭐 한계도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도 뭔가 돌파구를 찾아서 나가려고 하는 모습 자체가 저는 그게 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어쨌든 매여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안 해본 걸 해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툰 부분도 있고 처음 해보는 거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겠죠. 하지만 사실 윤하님 정도면은 한국에서 그래도 모르는 분은 없는 정도로 정말 유명한 가수인데, 대중적인 니즈를 생각하면은 발라드 노래 부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문법으로 가면 되지만, 그렇죠. 어느 정도 또 유나라는 아티스트 성공할 수 있는 그 공식적인 노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굳이 돈 만들어서 서사 만들고 세계관 만들고 앨범도 책처럼 만들고 콘서트 무대에서 괜히 큰 무대 장치 세우고 춤 배우고 이런 게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이지만 한단 말이죠. 그런 새로운 시도들을 앨범 노래 안에서만 한 게 아니라 외적으로. 그렇죠. 네, 전체 콘텐츠로 담아내려고 하고, 이번 앨범도 3부작 중에 두 번째 작품이에요. Theory 3부작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두 번째가 Gross Theory인 거죠. 어렸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윤하의 이런 태도에 대해서, 그래, 윤하도 이렇게 계속 배우고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뭐를 시작한다고 해서 늦은 나이는 전혀 아니다. 그리고 아티스트에 대해서, 아티스트가 계속 막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게 아티스트가 정말 부족하거나 능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지금은 그 시기에 있는 것뿐이다 라는 점을 좀 깨달았던 것 하나의 같아요. 서사다. 네, 제가 과거에 좀 그 부족했던 것 같아요. 가수가 예를 들어서 올해 이상한 앨범을 냈어요. 대중의 반응이 좋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 창작자의 끝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좋은 작품을 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불이익은 감수해야죠. 왜냐하면 현대 대중문화라는 것이 대규모 상업 자본의 투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그 이후에 자본의 유치나 투자나 많은 부분이 어려워지죠. 하지만 그 상황에서도 돌파구를 만들어서 찾아나가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아티스트들도 확실히 있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장르를 바꿔가지고 네, 첫 작품이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두 번째, 세 번째 작품 되니까 갑자기 독보적이게 바뀌게 되고, 그럼요. 이런 걸 하려고 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네. 특히 그런 독립자본으로 출발하는 아티스트들은 처음 작품으로 모든 걸 평가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니까. 그리고 최근에 저는 팝 시장에서 오늘날 가장 주목받는 서사가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장과 홀로서기예요. 자, 채펠론 예를 들어보면 메이저 레이블 애틀랜틱에서 계속 매여 있다가 싱글 한 장도 안 내주고 거의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자신이 만들었던 노래가 올리비아 로드리고의 프로듀서인 댄 니그로가 마음에 들어해서 그 노래를 잘 다듬어가지고 싱글을 냈는데, 그 노래가 지금 오늘날 가장 미국에서 인기 있는 노래 중 하나인 핑크 포니 클럽이에요. 이런 서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브리드 어워드에서 6관왕을 한 레이라는 가수, 이 가수는 2010년도에 데이비드 게타나 조나스 블루 같은 일렉트로닉 DJ들의 노래에 백보컬로 참여를 많이 했어요. 레이블에서는 그래서 이 가수를, 야, 너는 DJ들 백보컬이나 해, 넌 이제 싱글이나 앨범을 낼 자격은 없어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수가 데뷔를 하기 위해서 자기의 독립 레이블을 세웠어요. 그리고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이 작년에 브릿 어워드에서 6관왕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음악가로 성장을 했거든요. 사브리나 카펜터도 마찬가지죠. 사브리나 카펜터의 이번에 뭐 숏 앤 스윗이라는 앨범이 정말 엄청난 파급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만은 그 전에 사브리나 카펜터가 활동을 안 했던 게 아니거든요. 그때 한국에도 오고 이랬지만 완전한 무명 가수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팝 시장, 대중음악 시장의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가 독립과 홀로서기, 성장의 가능성을 닫아 놓으면 안 된다. 성장판을 닫아둬선 안 돼.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쇄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에서라도. 아까 얘기했던 게 음악이 그 시대의 상을 보여준다라고 하고 그 세대 간의 소통이 창구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해가 좀 더 되는 부분인 게 요즘 세대들이 퇴사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자기 각자만의 무언가를 일반적인 일 이외의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 음악적인 그 인기와도 연관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런 홀로서기가 필요한 상황에서 좀 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서사, 꼭 노래의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아티스트의 행보 속에서도 그거를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고 오히려 이런 행보들이 더 깊은 메시지를 던질 수 있고 더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요. 노래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프로덕션에서 아예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가사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진실된 건지 아닌지는 솔직히 판단이 쉽지가 않은데 그 후에 딸려오는 이 아티스트가 어떤 삶을 사는지에 따라서 이게 다르게 다가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